사건 슬라이드고 교통사고 발생 현황 요거 글자 위에다가 제목 슬라이드에다가 써주세요. 목차에다가 목차가 아니고 제목 도형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됐나요? 글자 쓰가 자, 거기 책에 이제 보시면 교재 2-74페이지입니다. 네. 2-74페이지. 했나요? 자, 거기 2-74페이지에 1번에 보면은 조건의 차트 작성 기능을 이용하여 슬라이드를 작성한다.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 글꼴 도듬 16포인트, 외곽선 써져 있는 거 찾아주세요. 맨 위에 써져 있죠? 네. 자, 외곽선 옆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레이아웃 5번이라고 써주십니다. 레이아웃 5. 조건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차트 그림을 보면 아래쪽에 데이터표라고 표가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죠? 그 표가 들어가는 빠른 레이아웃이 레이아웃 5번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건 할 때 글꼴이랑 이런 거 할 때 레이아웃 5가 같이 들어갈 거예요. 무조건. 자, 그리고 거기 아래쪽에 세부 조건에 보면 차트 제목 어쩌고저쩌고, 차트 영역 어쩌고저쩌고, 데이터 서식 어쩌고저쩌고, 값표시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 차트 영역에다가 1번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차트 제목에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값표시에다가 3번이라고 써놓습니다. 데이터 서식은 처음에 아예 애초에 만들 때 그 보조축으로 만들어서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순서는 별도로 없는 걸로 지정할게요. 차트 설명에 차트 제목 앞에다가 동그라미 1번, 맨 아래 세부 조건. 차트 제목 1번. 네. 네. 아, 그게 2번이에요. 죄송합니다. 그게 2번. 차트 영역에 1번. 네. 그 다음에 값표시에 3번. 네. 네, 그렇게 순서대로 진행할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차트의 모양새를 보면 엑셀에서 보던 거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네. 근데 조건은 훨씬 적어요. 엑셀에 써져 있는 것보다. 그래서 모양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똑같이 만들 수 있으셔야 돼요. 조건이 안 써져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모양을 보면서 만드셔야 됩니다. 텍스트 입력하십시오. 중간에 보면 차트 있죠? 네. 요거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 차트 삽입이라는 창이 하나 떠요. 차트의 종류가 두 종류이기 때문에 왼쪽에 콤보까지 클릭해 주십니다. 했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자동으로 계열 1, 2, 3이 생기게 되는데요. 범례를 보면 왼쪽에 표에 있는 게 범례입니다. 발생 건수, 사망자 수만 2개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요 세 번째 거 있죠. 요거는 무시,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계열 3은 없다. 그리고 계열 1이랑 계열 2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계열 2에 대해서 우리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줄 거예요. 묶은 세로 막대형을 클릭하고 꺾은 선형의 네 번째 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은 무조건 뭘로 하라고?
보조축으로 하라고, 체크하라고. 자, 그걸 알 수 있는 게 그림에 보면 사망자 수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라서 점이 찍혀져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사망자 수에 대한 값이 오른쪽에 보조축에 값 써져 있어요. 1000, 6000, 4500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게 보조축이다.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리고 아래쪽에 확인 눌러줍니다. 자, 근데 이게 엑셀이 열릴 거예요, 선생님. 화포에다가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이 없어서 엑셀이 열리게 되고요. 자동으로 이렇게 다음처럼 엑셀이 열리게 되고요. 이거 보소. 이 엑셀에다가 내용을 입력하게 되면 여기 차트에 반영되게 되어 있어요. 이때 그냥 여기에 바로 입력을 해도 되긴 한데 그러면 첨단일자 구분심표나 서식 같은 게 넣기 힘들어서 여기 엑셀을 잘 보면 조그만 로고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새로 엑셀 창이 다시 열려요. 크게. 그죠? 자, 그 다음 이 부분에다가 이제 자료를 입력을 할 거예요. 표를 보면서 값을 써주시면 되는데 표가 지금 가로로 써져 있잖아요. 요거를 세로로 바꿔서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발생 건수가 어디 들어가야 되냐? 계열 1, 2에 들어가야 돼요. 발생 건수, 사망자 수 이렇게. 계열 3은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지워도 되잖아요. 아니야, 지우지 마세요. 못 지워요. 그냥 안 지워져요, 이게. 네. 삭제가 안 된다요? 삭제로 지워야 되는데 열 자체를 지울 거라 좀 이따 지우는 거 알려드릴게요. 네. 아예. 자, 그 다음에 여기 항목 1, 2, 3, 4 써져 있죠? 네. 요게 가로축에 들어가져 있는 거 쓰면 되거든요. 가로축에 2016년이 써져 있죠? 그죠? 네. 그리고 그거를 여기 앞에다가 다음과 같이 써주십니다. 2016년 쓰고 자동 채우기 핸들에다 올려놓고 핸들 검정 색깔 십자가로 바뀌면 그대로 드래그하면 1년씩 늘어가는 값이 들어가요. 엑셀이니까 자동 채우기가 되겠죠. 시험 문제가 자동 채우기가 못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다 쓴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되면 이렇게 하고 규칙 발견하셨으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발생 건수 아래다가 이제 숫자를 써주실 건데 거기 표에 있는 거를 세로로 쓴다 그랬었죠? 232, 035 자, 값 다 쓰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요 계열삼은 저희가 필요 없죠? 네.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 파란 색깔 점이 있을 거예요. 네. 이게 그 파워포인트에 반영이 되는 차트의 범위를 나타내는 점이에요. 그래서 얘를 그냥 지우면 요 점 때문에 여기 값이 그래도 계속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 열을 아예 없애버릴 거야. 그래서 위에 열 머리글에서 D열에서 마우스 우클릭 삭제. 열을 자체를 지우시면 뒤에 있는 게 당겨오면서 없어집니다. 점 옮겨지는 거 보이시죠? 네. 자, 그 다음 숫자에 천단자 구분심표가 있어요. 완성작에 보면 이거를 이렇게 그냥 바로 넣으면 천단자 구분심표가 없이 나와요, 표에. 그래서 숫자 B2부터 C6까지 블럭을 잡고 표시 형식의 심표 스타일 이렇게 넣어줍니다. 심표, 콤마. 그럼 천단일자 구분심표 찍히게 되죠?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다 되셨다면 엑셀은 더 이상 필요 없어서 엑셀을 닫으셔야 돼요. 이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엑셀을 닫는 게 아니고 파포를 닫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잘 보고 초록색의 X만 눌러주셔야 돼요. 저장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X만. 네, 예. 그러니까 엑셀 창이 사실 열려 있지만 우리는 파포를 지금 다루는 중이니까 저장이 별도로 없어요. 뭐가? 닫았으니까 없어지는 거죠? 아니요, 5번에 있어야죠. 자, 그러면 저희 지금 표를, 차트를 만들었는데 너무 모양이 다르죠? 네. 위에 2번 조건, 그러니까 그 세부 조건 말고 2번에 차트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 글꼴 도둠 16포인트 외곽선에 안 써져 있지만 레이아웃 5번 조건까지 넣을 거거든요. 차트 도구 디자인에서 위에 메뉴 차트 도구 디자인에서 앞에서 두 번째에 보면 빠른 레이아웃이라고 있죠. 이 빠른 레이아웃 클릭하시고 다섯 번째 거 레이아웃 5번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없던 차트 표가 생겨요. 그죠? 그 다음에 위에 메뉴 홈으로 갑니다. 홈 클릭. 그리고 글꼴 바꿀 거예요. 글꼴 뭘로 하래요? 도둠의 16포인트. 도둠의 16포인트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외곽선을 넣어줄게요. 오른쪽에 끝에 보면 도형 윤곽선 있죠? 도형 윤곽선 클릭해서 검정색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세부 조건에 첫 번째로 할 거는 차트 영역에 채우기 노란과 그림 영역 채우기 흰색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도형 채우기 표준색의 노랑 넣어주세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은 요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안쪽 영역이죠. 여기다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 흰색 눌러줍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조건 차트 제목 궁서 24포인트 굵게 채우기 흰색 테두리 그림자 오프셋 넣을게요. 차트 제목에 먼저 클릭하고 조건부터 궁서 글자 크기 24 그 다음에 굵게 채우기 도형 채우기로 합니다. 흰색 테두리는 도형 윤곽선 검정색 넣으면 돼요. 도형 윤곽선 검정색 넣어줄게요. 궁서 차트 제목 클릭하고 궁서 24 해주세요. 그 다음에 굵게도 도형 채우기 흰색 도형 윤곽선은 검정색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 그림자 오프셋 빼고 다 했네. 자, 그리고 도형 효과 들어가서 그림자
바깥쪽 오프셋 오른쪽 넣어줄게요. 궁서 24 진하게 도형 채우기에 흰색, 그 다음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까지 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차트 제목, 목 뒤에다가 마우스 대고 클릭하시고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최근, 왜 이래? 최근 교통사고 추세 써줄게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제목은 끝. 크게 어렵지 않죠? 요것도 선생님 역시 글씨색이 보면 좀 진한 회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시험 문제 흑백으로 나올 때 이게 검정색으로 보일 텐데 색깔 굳이 안 바꿔도 돼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해줄게. 데이터 서식 사망자 수 계열 요거는 처음에 하고 나오니까 안 해도 된다 그랬죠? 마지막 가표시 2019년에 사망자 수 계열만 이래요. 2019년에 사망자 수는 요 주황색이에요. 요 주황색 표식에다가 19년 표식에다가 클릭하고 그러면 모든 표식이 다 선택이 됩니다. 한 번 더 클릭해서 요것만 선택되게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위에 차트 도구 디자인 클릭. 맨 앞에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 그 다음에 점을 기준으로 위쪽 눌러줄게요.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를 네 위쪽.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세부 조건에 나와 있는 게 끝나요. 근데 아직도 모양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모양을 그림을 보면서 하나씩 없애줘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왼쪽에 여기 축제목 있죠? 네. 이 축제목 없어야 되기 때문에 클릭을 하고 백스페이스 해서 지워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눈금선 있죠? 문제에 보면 눈금선도 없기 때문에 요것도 클릭해서 지워주세요. 눈금선? 요거 눈금선. 여기 회색 요거 눈금선. 아 네. 자, 그 다음 시험 문제 책에서는 표식이 커지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나오는 시험지는 표식이 크게 나와요. 그래서 표식도 바꿔주셔야 돼요. 점에다가 대고 마우스 우클릭 데이터 계열 서식 클릭합니다. 했나요? 그리고 크기랑 뭐 이런 거 모양이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림을 보고 모양은 선택, 크기는 그냥 10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요거 채우기 및 선 클릭하시고 바로 아래 표식 옵션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제공 클릭하고 요거 우리 그냥 모양 마른 목골 해줄까요? 마른 목골 선택해서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크기를 10으로 바꿔줍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조건에 없어서 요거가 문제에 안 나와 있어서 요 설명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 하셔야 되더라고요. 네. 시험 문제 마른 목골로 나와 있으면 마른 목골로 바꾸셔야 되며 사각형으로 바뀌어 있으면 사각형으로 하셔야 돼요. 요거 보지 말고 시험지 한번 봐보세요. 시험지가 그렇다. 근데 책은 그 설명이 없다고. 세계는 12로 바꾸라고 나와요. 12요? 그냥 그거에 대한 조건이 별도로 없으니까 10으로 크더라고요. 거기 87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7이에요, 7. 킬로 바꾸라고 나왔네. 근데 이거 10은 그냥 엑셀에서 조건이 항상 10이잖아요. 10을 하면 되지. 네, 그냥 10으로 하시면 돼요. 네? 앞에 설명에는 안 나와 있어. 초반에는 이 조건이 없다가 뒤에 생겨서 책에 별도로 추가된 걸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모양을 보고 모양을 보고 표시까지 좀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계열 서식 오른쪽에 보면 조그마한 X 있죠? 요거 눌러서 닫아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축을 해줄 거예요. 세로축, 가로축, 보조세로축 이렇게 세 가지의 축이죠. 여기 왼쪽에 세로축부터 클릭.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보면 여기에 검은 선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차트 도구 서식에 도형 윤곽선 검정색 눌러줍니다. 됐죠? 자, 그리고 가로축 클릭하고요. 역시 똑같이 도형 윤곽선 검정색 눌러줍니다. 책에는 역시 색깔이 안 바뀌어져 있죠?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조 세로축 클릭하고 도형 윤곽선 검정색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항상 세로축 혹은 보조 세로축에 요 단위나 최대값, 최소값 바꾸는 문제가 꼭 나올 거예요. 여기서는 보조축에서 그 문제가 있네요. 요 숫자에다 대고 더블 클릭 하시면 오른쪽에 축서식 창 떠요. 했나요? 자, 그러면 여기 축 옵션에 최소가 0, 최대가 6000이죠? 출력 형태와 똑같이 0과 최소값은 0, 최대값 6000은 맞고 주 단위만 바꾸면 되겠네요. 1500으로 바꿔줄게요. 보조 단위는 넣을 게 아니라서 건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은 짝대기로 돼 있잖아요, 선생님. 이게 우리가 엑셀에 자료를 입력할 때 심표 스타일을 넣어서 0 대신에 빼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간혹가다 이게 0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표시 형식을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자, 맨 아래 보면 표시 형식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요거 클릭. 자, 그리고 휠 굴리고 범주에 여기 회계라고 나와 있죠. 요거 클릭하고 숫자 클릭을 하면 0 대신에 빼기 대신에 0으로 바뀌어요. 천단위자 구분 쉼표도 들어가고 이렇게 변경하셔야 돼요. 됐나요? 저는 그래서 사실 엑셀에서 자료를 아예 다 그렇게 해놓고 가요. 이 차트의 축에 있는 요 값을 보고 여기가 0이면 애초에 거기서도 숫자 표시 형식을 넣어버려서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를 건들 필요가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저희 만약에 선생님 입력된 자료값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수정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죠? 위에 차트 도구 디자인 클릭하면 클릭했나요? 자, 그리고 오른쪽 끝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데이터 편집이라고 있어요. 요거 그림 눌러주시면 엑셀 창 다시 뜹니다. 여기서 이제 수정하시면 돼요. 그럼 바로 됩니다. 자, 눌러보셨으면 엑셀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X 눌러서 닫아줄게요. 파포를 함부로 끄시면 안 됩니다. 엑셀을 끌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오류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차트가
하다 보면 마우스 휠을 굴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차트를 만들다가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차트랑 엑셀의 표가 연결이 끊어져요. 그러면 자료를 입력을 해도 반영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돼요. 요거를 조금 하실 때는 휠 굴리는 걸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자,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봅시다. 네. 뭐죠? 사망자 수 감소요. 네. 위험이요. 맞아. 까먹었어. 차트만 신경 쓰다가. 아직 안 끝났군요, 문제가. 사망자 수 감소라는 도형 그려줄게요. 죄송합니다. 자, 홈에서 그리기에서 자세히 클릭할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설명선에 보면 앞에서 두 번째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라고 있어요. 그거 클릭.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다가 이렇게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도형 그려줄게요. 크기 조절점 이용해서 크기도 바꿔줍니다. 그렸나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노란 색깔 모양 조절점을 가지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빼주세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스타일에 미세효과 파란 강조 1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빠른 스타일 넣어달라는 얘기거든요. 홈에서 끝에서 하나, 둘, 세 번째에 보면 빠른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있나요? 이 빠른 스타일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줄에 앞에서 두 번째 요거 미세효과 파란 강조일 여기가 이 네 번째 줄에 있는 게 미세효과라고 외우세요. 문제는 미세효과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미세효과 검정 어둡게 1, 그 다음 게 파란 강조 1, 2, 3, 4, 5, 6이에요. 그래서 미세효과 파란 강조 1 찾아서 클릭. 자, 그 다음에 글꼴 굴림에 18포인트 바꿔주세요. 그리고 쓰시면 돼요. 사망자 수.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면 진짜 끝. 자, 그러면 요거 다음 거 해보도록 하죠. 요거 저장하고 끌게요. 파일 누르고 저장. 자, X 눌러서 닫아주시고 문제 1번 찾아서 열어주세요. 자, 교재 페이지는 2-88페이지입니다. 자, 제목 입력하십시오에 클릭하고 네? 네? 더워요? 오늘따라 정말 열이가
베이비캠 안 보여. 자, 위에 차종별 일평균 이용 대수 써줄게요. 3점 차종별 됐나요? 자,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그림 6개가 있는데 여기에 두 번째 거가 차트 삽입 눌러줍니다. 없을 수가 있나요? 아니, 요거 누르세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콤보 클릭할게요. 자, 그리고 계열 3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계열 2에 묶은 세로 막대형을 꺾은 선형으로 바꿔줍니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은 일단 보조축으로 바꿔주세요. 됐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확인 눌러줍니다. 자, 그럼 엑셀 창이 뜨는데 이 상태로는 저는 좀 작업하기가 힘들어서 엑셀에 여기 왼쪽에 아이콘 클릭해서 엑셀 창을 띄워줄게요. 기다리면 뜰 거예요. 아, 참고로 선생님 이게 뜨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이때 기다리기 힘들어서 마우스 휠을 굴리는 경우가 많아. 그럼 연결이 끊겨. 저도 자주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신경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표를 보면 가로로 써져 있지만 우리가 그냥 세로로 바꾸자고. 그래서 소형차랑 대용차가 어디 들어가요? 계열 1, 2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로 항목에 있는 2016년 그 연도가 항목 1, 2, 3, 4에 들어가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계열 3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D열 글씨, D열 열 머리글에서 마우스 우클릭 삭제해서 지워줍니다. 그럼 뒤에 있는 게 앞으로 당겨와서 지워져요. 이제 저는 차트를 쓸 때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좀 차트를 넣어서 만들고 싶을 때가 있고 안 넣어서 만들고 싶을 때도 있고 해가지고 요 파란색 선 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자료는 남는데 보이는 거는 요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안 지워도 상관없나? 응? 안 지우면 상관이 없다고요? 비열 그냥 안 지우고 범위만
아,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안 지우고. 근데 뭐 굳이 뭐 시험 문제에 없는 건데 안 지울 이유도 없죠. 자, 그 다음에 숫자 부분을 블럭을 잡고 표시 형식의 심표 스타일 넣어줄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오른쪽에 X 있죠? 이거 눌러서 닫아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 글꼴 도둠의 16포인트, 외곽선, 위에 맨 위에 보면 조건 그렇게 써져 있죠. 하지만 여기에 우리는 추가해서 뭘 할 거라고? 레이아웃 5번도 할 거라고. 그래서 위에 차트 도구 디자인에서 맨 앞에서 두 번째 빠른 레이아웃을 클릭을 하고 레이아웃 5번을 먼저 넣어줄게요. 네. 저 지금 보조 출근했나 봐요. 왜 그랬지? 왜 안 했지? 이런. 자, 레이아웃 5번까지 넣으셨나요? 네. 방금 그거 형태 어떻게 바꿔? 차트 종류 변경 이용해서요. 됐어요? 선생님 저랑 똑같죠 지금? 네. 왜 안 했죠 저? 저는 했는데요. 아까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하셨어요. 안 들어갔냐? 왜 그랬지? 뭘 눌렀을까? 저도 항상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꼴 도듬에 16포인트 해줄게요. 홈에 가서 글꼴 도듬, 그 다음에 글자 크기 16포인트 바꿔줄게요. 뭘로 쓸까? 자, 그 다음에 차트 도구 서식을 클릭을 하고 그 세부 조건에 차트 영역 채우기 노랑, 그래서 도형 채우기 이용해서 표준색 노랑, 그 다음에 그림 영역 클릭해서 도형 채우기 흰색 클릭해서 넣어줄게요. 홈에서 하셔도 돼요. 홈에도 도형 채우기 있는 거 아시죠? 네. 선생님 여기 차트 영역 다시 클릭해 주세요. 제가 외곽선을 빼먹었네요. 차트 영역 클릭하고 도형 윤곽선 검정색 넣어줄게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설명의 세부 조건 차트 제목 클릭하시고 홈에 가서 글꼴 뭘로 해달래요? 궁서 24, 그 다음에 굵게 도형 채우기 흰색, 도형 윤곽선 검정색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그림자 도형 효과에서 오프셋 왼쪽, 그림자가 왼쪽 방향으로 나 있는 거 찾아서 하시면 편해요. 자, 그 다음에 차트 제목 목 뒤에다가 마우스 바짝 대고 클릭해서 내용 지워주시고 일평균 이용 테스트 하나 이렇게 입력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서식, 대형차 계열의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 요거는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답 표식, 2019년에 대형차 계열만, 요 2019년에 대형차 요 점만 숫자를 넣어달라는 거니까 요거 클릭하고 한 템포 쉬고 한 번 더 클릭. 자, 그리고 위에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서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 그리고 아래쪽 클릭을 합니다. 됐나요? 자, 이제 나머지는 그림을 보면서 바꿔야 돼요. 일단 왼쪽에 있는 축 제목부터 지울게요. 축 제목 클릭하고 백스페이스. 자, 그리고 여기 숫자에다가 더블 클릭해 줄게요. 다시. 세로 축에 숫자에다가 더블 클릭해 줄게요. 값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얼마죠? 2,400. 최대값은요? 3,400. 그리고 단위가 몇씩 올라가고 있어요? 200. 자, 그러면 값이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축서식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X 눌러서 닫아줄게요. 자, 그리고 요 눈금선 부분도 문제 없기 때문에 클릭하시고 백스페이스에서 지워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점에다가 대고 더블 클릭해 주실게요. 표식이 조건은 없지만 항상 바뀌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표식 바꾼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면 데이터 계열 서식 뜨죠? 잘 안 되시면은 비어있는데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채우기 및 선 클릭. 컨트롤 누르면 안 돼. 했나요? 그리고 아래쪽에 표식 클릭. 표식 옵션 클릭. 기본 제공해서 모양을 우리 사각형으로 넣어 볼까요? 사각형에 10포인트 합시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계열 서식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X 눌러서 닫아줄게요. 이제 해야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조 세로축 더블 클릭 혹은 마우스 우클릭해서 축서식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축서식이란 창 또 뜨죠? 그리고 축 옵션에 축 옵션. 최소는 0, 최대는 400 똑같네요. 근데 주 단위가 얼마예요? 100이죠? 그래서 100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엔터. 자, 근데 여기서 이 축서식의 최소값이 숫자 0으로 나와야 되는데 짝대기로 나와요. 이거는 저희가 엑셀에서 심표 스타일을 넣어놨기 때문이에요. 그럼 얘를 짝대기가 아닌 0으로 나오게 표시 형식을 바꿔줘야 되겠죠? 맨 아래쪽에 표시 형식 클릭하고요. 범주에 요거 회계 있죠? 요거 클릭하고 숫자로 바꿔줍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문제에 보면 선생님 눈금도 있어요. 위에 도형 차트 도구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 검정색 넣어줄게요. 했나요? 차트 도구 서식에 도형 윤곽선 검정색 넣어줍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리고 여기 세로축
요것도 클릭하고 도형 윤곽선 검정색 넣어줄게. 가로축도 클릭해서 도형 윤곽선 검정색 넣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다 하셨다면 데이터 표서식의 오른쪽에 조그마한 X 눌러서 닫아줄게요. 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도형 그릴 겁니다. 여기 설문조사라는 도형 그릴 거거든요. 위에 메뉴 홈 클릭, 그리기에서 자세히 클릭하고, 요거는 순서도에 첫 번째 줄에 끝에서 네 번째 순서도 수행의 시작 종료입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아니에요. 재밌죠? 왜냐하면 양옆이 조금 삐죽한 원이잖아요. 그래서 요 스윙의 시작으로 하셔야 되고, 여기 비어있는 부분에 출력 형태와 비슷한 부분에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리고 홈으로 가서 빠른 스타일, 그 다음에 미세효과 몇 넣어달래요? 세부 조건에 파랑 강조 1. 네 번째 줄에 앞에서 두 번째 요게 미세효과 파랑 강조 1입니다. 요거 클릭. 자, 그리고 글꼴을 도듬에 18포인트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 써줄게요. 그리고 간혹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 있거든요. 가운데 맞춤도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하면 시험 문제 끝. 네. 이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닌 거예요. 세부 조건에 대한 문제 표시예요. 도형삽입 앞에 동그라미 1번 있잖아요. 시험 문제 유형이 계속 똑같이 나오거든요. 도형만 다르고. 도형만 잘 찾으면 그렇게 크게 어려울 게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쉬는 시간 좀 갖고 혼자 한번 풀어보는 시간